야, 기사 아가씨, 사진 좀 찍어도 될까? 우리 방송용으로 말이야. 아가씨, 우리랑 재밌게 놀지 않을래? 부산 가서 술 한잔 하자. 이들에게는 잠시 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밤 11시 50분. 저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행 마지막 버스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승객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대부분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뒷좌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3명의 남자가 술병을 흔들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야, 도연아, 이거 진짜 재밌겠다. 가장 키가 큰 남자가 스마트폰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장도연이라고 불리는 그는 불법 도박 방송으로 구독자를 모으는 유튜버였죠. 저는 이미 그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백승재는 불법 사채업과 배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인물이었고, 창가에 앉은 오지우는 스마트폰 수리점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커였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도연 일당의 소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치킨을 뜯어먹으며 뼈를 바닥에 버리고 큰 소리로 음성 통화를 하며 주변 승객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죠. 저는 백미러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내심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행동은 더욱 도를 넘었어요. 도연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제 뒤통수를 향해 계속 터뜨리며 조롱했습니다. 야, 기사 아가씨, 사진 좀 찍어도 될까? 우리 방송용으로 말이야. 승재가 낄낄거리며 거들었어요. 와, 진짜 예쁘네. 나이는 몇 살이야? 혹시 남친 있어? 지우는 제 운전석 뒤로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랑 재밌게 놀지 않을래? 부산 가서 술 한잔 하자. 저는 여전히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도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운전 잘하네. 우리 좀 빨리 가면 안 될까? 그럼 팁도 두둑히 줄게. 승재가 핸드폰으로 제 옆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는 것이 백미러에 보였어요. 지우는 제 목덜미에 입김을 불어대며 장난을 쳤죠. 기사님, 향수 뭐 써요? 냄새 좋은데. 그 순간 저는 핸들을 놓고 도연의 손목을 단숨에 뒤틀었어요.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도연이 바닥에 쓰러졌죠. 승재가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저는 재빠르게 그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부터 당신들의 모든 행동은 명예점수로 기록됩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그와 동시에 버스 앞쪽 전광판이 켜지며 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점수가 표시되었습니다. 장도연 마이너스 50점, 백승재 마이너스 30점, 오지훈 마이너스 20점. 버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세 사람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비웃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손목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뭐야, 이 게임인가? 재밌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게임이 아닙니다. 심판이에요. 전광판에 그들의 과거 행적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불법 도박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 수 2,300명, 승재의 불법 사채로 인한 자살자 3명, 지훈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800명, 숫자들이 차례로 나타나자 버스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 증거도 없으면서. 승재가 소리쳤어요. 저는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거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전광판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미성년자들에게 도박을 부추기는 방송 장면, 승재가 빚에 쪼들린 가장을 협박하는 녹음 파일, 지훈이 고등학생의 사진을 불법 유포하는 메신저 대화,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다른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버스에 타다니.
젊은 여성 승객은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려 했지만 저는 곧바로 제지했어요. 승객 여러분, 촬영은 금지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교정 과정이에요. 도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뭐야? 우리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야? 당장 버스 세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프라이버시요? 당신들이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때는 생각 안 했나요? 승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이 점수가 어떻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간단해요. 마이너스 100점 이하면 경찰서 직행이고 플러스로 돌리면 새로운 기회를 드려요.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지훈이 교활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착한 행동만 하면 되는 거네. 쉽잖아. 그 순간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지훈이 앞좌석에 머리를 박으며 쓰러졌죠. 착한 척하는 것과 진심으로 변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당신들의 진심을 시험할 거예요. 전광판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진정한 참회 없이는 점수 상승 불가. 세 사람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고 승객들에게 설명했어요. 승객 여러분,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들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은 특별한 심판의 증인이 되실 겁니다. 전광판에 더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도박 방송으로 집을 잃은 가족들의 사진, 승재의 사채업으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유서, 지훈의 해킹으로 사생활이 노출되어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의 증언, 하나하나 읽어가며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죠. 도연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당장 멈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명예훼손이요? 당신에게 명예라는 게 남아있나요? 승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려고 한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남의 목숨을 빼앗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훈이 갑자기 일어나서 비상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놓았거든요. 도망칠 곳은 없어요. 지금까지 당신들이 피해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전광판에 새로운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명예회복 미션. 도연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 영상 촬영. 승재에게는 피해자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 지훈에게는 해킹으로 얻은 모든 정보 삭제 및 신고가 표시되었어요. 이걸 다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연기나 가식은 통하지 않아요. 한 승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기사님,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나쁜 짓을 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저희는 괜찮으니 계속하세요.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의 기회를 주는 거죠. 도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전광판의 점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죠. 형식적인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당신의 마음속 진심을 보여주세요. 승재와 지훈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였습니다. 버스는 계속 어둠 속을 달렸고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자 저는 버스를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부산 외곽의 한적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야, 여기 어디야? 부산 시내가 아니잖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당신들이 새로 태어날 곳이에요. 버스가 멈춘 곳은 폐공장 앞이었어요.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곳을 특별한 목적으로 준비해 놓았죠.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저는 승객들에게 먼저 말했어요. 일반 승객분들은 여기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실 수 있어요.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곧 대체 버스가 도착했고 승객들은 하나둘 내렸습니다. 떠나기 전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악한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일은 참 어려운 거야. 힘내렴. 승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저는 세 사람 앞에 섰습니다. 이제 당신들만 남았네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전광판에 옵션이 나타났습니다. A. 경찰서 직행, 법정 처벌. B. 인간 개조센터, 자발적 갱생. 승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인간 개조 센터가 뭐야? 저는 폐공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곳에서 30일 동안 진정한 참여와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디지털 단절, 육체 훈련, 피해자 상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감옥보다 낫네. 한 달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것은 영혼을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포기하는 순간 곧바로 경찰서로 넘겨져요. 지훈이 교활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아. 그럼 그 인간 개조 센터로 갈게. 어차피 한 달이면 금방이잖아. 저는 그들의 선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것을 가벼운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따라오세요. 폐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숙소, 운동시설, 상담실, 도서관까지 갖춘 체계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둘러봤죠. 여기서 당신들은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들 각자에게 방을 배정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는 일절 없었어요. 첫 번째 규칙, 외부와의 연락 차단. 두 번째 규칙, 매일 새벽 5시 기상. 세 번째 규칙, 피해자들의 영상을 보며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도연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야, 이거 감금 아니야? 당장 나가게 해줘.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경찰서로 직행이죠.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첫날 새벽 5시, 저는 확성기를 들고 기상을 알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도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쳤어요. 미쳤어? 이런 시간에 뭘 하라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신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당신들이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세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200개, 달리기 10km.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세 사람은 10분도 채 버티지 못했어요. 이건 고문이야. 승재가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고문이요? 당신이 빚에 쪼들린 사람들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 끝나면 피해자 영상 시청 시간이었어요. 도연의 도박 방송을 보고 전 재산을 잃은 가족들의 인터뷰, 승재의 사채업으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가족 증언, 지훈의 해킹으로 사생활이 노출되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들려주자 세 사람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제 반성문을 써보세요.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다시 써야 해요. 처음 며칠간은 반발이 심했습니다. 도연은 반성문에 미안하다라는 말만 100번 적어냈고 승재는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라며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지훈은 아예 백지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평생 나갈 수 없어요. 저는 그들에게 더 강한 충격 요법을 시행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의 화상 통화였어요. 도연 앞에는 도박으로 아버지를 잃은 15살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오빠가 우리 아빠를 죽였어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소녀의 눈물을 본 도연이
처음으로 말을 잃었어요. 승재 앞에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지훈 앞에는 사진이 유포되어 학교를 그만둔 고등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도연이 새벽 운동을 빠뜨리지 않게 되었고, 승재는 반성문에 진심 어린 참회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왜 갑자기 달라졌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 아이 눈에서 제 딸을 봤어요. 만약 누군가가 제 딸에게 그런 짓을 한다면 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거예요. 승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진짜 사람을 죽인 거였네요. 돈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은 거였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재미로 한 일이 그 아이한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구나. 2주일째가 되자 세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더 많은 운동을 하고 더 긴 반성문을 쓰며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3주일째 되는 날 밤, 저는 특별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변화인지 아니면 단순한 적응인지 확인해 볼 시간이었어요. 먼저 도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검은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열어보세요. 가방 안에는 현금 5억 원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옛 동업자가 보낸 거예요. 새로운 도박 사이트를 열 테니 같이 하자는 제안과 함께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가져가도 돼요. 도연이 돈을 만져보더니 갑자기 손을 뗐어요. 안 돼요. 이 돈으로 또 누군가 고통받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이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살고 싶어요. 피해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다음은 승재의 차례였습니다. 그의 방에는 옛 조직원이 와 있었어요. 형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어요. 암호화폐 사기인데 완전 안전해요. 승재가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해. 그런 일로는 더 이상 돈 벌고 싶지 않아. 조직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형님, 진짜 괜찮으세요? 머리라도 다치셨나요? 승재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머리가 다친 게 아니라 정신이 든 거야. 이제 정직하게 살고 싶어? 마지막으로 지훈에게는 고등학생이 찾아왔어요. 선배님, 제 여자친구 사진 좀 해킹해서 빼낼 수 있나요? 돈 많이 드릴게요. 지훈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도 그런 생각하지 마. 고등학생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자 지훈이 저에게 말했어요. 예전엔 그런 요청이 돈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는 게 보여요. 저는 세 사람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축하해요. 모두 시험을 통과했어요. 도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시험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판단돼요. 당신들은 모두 옳은 선택을 했어요. 전광판에 점수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도연 플러스 30점, 승재 플러스 20점, 지훈 플러스 25점. 승재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플러스 점수를 받았네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예요.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도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땐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들을 믿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세 사람의 눈에서 각오가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한 달의 훈련을 마친 세 사람과 함께 부산 시내로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현실에서의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각자 혼자서 하루를 보내세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겠어요. 저는 그들에게 각각 10,000원씩만 주고 헤어졌습니다. 진정한 변화인지 확인할 마지막 기회였어요. 도연은 해운대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사람을 이용해 돈을 벌 생각부터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도연이 남성을 부축해 벤치에 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야, 쟤 완전 냄새 나는데? 왜 건드려? 하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고 남성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남성이 토하자 손수 휴지로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택시비 드릴게요. 도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10,000원을 모두 택시비로 내주었어요. 주변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은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승재는 시장 골목에서 소매치기를 목격했어요. 젊은 남자가 할머니의 지갑을 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모른 척했을 텐데 승재는 주저없이 달려갔어요. 거기서 소매치기를 붙잡고 할머니에게 지갑을 돌려드렸습니다. 소매치기가 승재를 알아보며 말했어요. 승재 형님? 형님도 이런 일 하시나요? 승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너도 그런 짓 그만둬. 소매치기가 비웃으며 도망갔지만 할머니가 승재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어요. 그 순간 승재는 처음으로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PC방에서 고등학생들이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려는 걸 발견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오히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알려줬을 텐데 이번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야, 그거 하지 마. 지훈이 고등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그런 거 하면 나중에 큰일 나.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절대 좋을 게 없어. 고등학생들이 반발했어요. 아저씨가 뭔데? 우리 일에 왜 간섭해요? 지훈이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도 너희 나이에 그런 짓 시작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 고생시켰고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한 학생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프로그래밍 공부해. 나쁜 길 말고 좋은 길로 가자. 저는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진정으로 변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만났을 때 세 사람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밝음이 있었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이상해요. 돈 한 푼도 안 벌었는데 기분이 좋아요. 승재가 덧붙였습니다. 남을 도와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지훈이 말했어요. 후배들이 제 말을 들어줄 때 뿌듯했어요. 이런 게 진짜 성취감인가 봐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진짜 인간다운 사람들로 거듭난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먼저 도연을 찾아갔어요. 그는 작은 사무실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 채널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과거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장도연입니다. 도연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어요. 구독자들의 댓글을 보니 진심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예전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구해서 보람을 얻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이 좋아요. 다음으로 승재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정한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배달원들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고객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승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힘들죠. 하지만 배달원 아저씨들이 고맙다고 할 때, 그리고 가족들을 정직하게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걸 알 때 정말 행복해요. 예전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였네요. 마지막으로 지훈을 찾아갔어요. 그는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디지털 보안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편리하지만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면 안 되고, 지훈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보람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아이들이 제 말을 듣고 조심하게 되었다는 걸 알 때 제가 드디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3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심야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상한 승객들이 타고 있었어요. 보이스피싱으로 노인들을 속이는 사기꾼, 가짜 투자 상품을 파는 사기업체 직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파는 딜러였습니다. 그들이 점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이크를 들었어요. 지금부터 이 버스에서는 명예점수 평가가 시작됩니다. 전광판이 켜지며 그들의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모두 마이너스였어요. 뭐야, 이거 또 미친 기사네. 하지만 저는 이미 익숙해진 상황이었죠. 이번에도 그들을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편 도연, 승재, 지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제2의 이서윤이 되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일, 그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저의 심판 버스도 계속 달릴 테니까요. 다음 정류장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